이제 민중의 소리를 모바일 앱으로도 만나보세요. 더 쉽고 간편하게 민중의 소리가 커집니다. 생방송 애국전선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토끼가 뿔났다. 끝. 편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촛불을 끈다. 촛불을 끄면 되는 거야? 그럼 끝. 그럼 끝. 네, 편입니다. 촛불을 꺼라 지금. 예. 그거는 메시지는. 이상화 선수가 500m를 달리듯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유단자인가. 괜찮다. 애들이 많이 다쳤어. 네, 오늘 웃으면서 시작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아니 이건 저는 뭐 웃음밖에 안 나와요. 확실히 기춘 오빠는 유단자가 맞는 것 같아. 유단자인가. 쎄. 유단자지. 그죠. 공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뭐 만들어낸 인생의 마지막 어떤 점을 찍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화용정점. 정을 했다. 그럼 이제 폐하가 용이 돼서 나시는 예. 건가? 여의주 물고 이제 해도 올라가. 용이 노르샤. 일마다 아니, 천복이시니. 아니 앞으로 곧 요코 여름 한오라. 시즌 5부터 생각하면 그 용교천가 앞부분 자꾸 하면 안 돼요. 왜요? 폐하가 싫어하셔요. 왜? 그거는 이미 이 조선시대 초반에 이 노스트라다무스나 정감록처럼 미래를 예언하고 한 걸그룹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야. 뭔데요? 나오잖아. 뭐? 나르샤.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이름이 바뀌잖아. 용비어천간 노르샤, 노르샤. 원래는 이제 아래아점. 그쵸. 예. 아와 어의 중간 나르샤. 발음. 그러니까 나르샤지. 해동 육령이 나라샤. 아니 근데 고성이 동부하시니. 지난주에 강기훈 실서 대피 사건. 네네. 예, 이거 이제 무죄 나왔잖아요. 23년 만이죠. 예. 불임 사건 33년 만에 무죄. 불임 사건 무죄고. 유서 근데 뭐 대필 유대필 사건 하면 또 우리 기춘 오빠. 예. 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그때 한획을 그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무죄가 나오자마자 이분이 내가 지금 안 되겠다. 나 죽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시국 사건이 다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네. 지금 불임 사건 무죄, 순서로 보면 그다음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 예. 김용판 무죄,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민주화 사건은 다 무죄가 됐죠. 유죄도 있죠. 유죄도 있습니다. 그 내란음모 사건 그러면 다 뭐 시간이 지나면 무죄다 이런 판단하시는데요. 이게 되게 잘못된 거고요. 실제로 유죄 판결 받았어. 그다음에 복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두한 씨하고 태우 씨. 내란을 했죠. 그건 내란죄죠. 내란죄? 음모가 아니고 내란죄죠. 예. 그래서 무기징역인가요? 사형인가요? 하여튼. 원래 사형 받았다가 감형. 그 사람들은 실제 했잖아. 그죠. 그분들이야 뭐 실제로 쿠데타를 총 들고 했는데 네. 비비탄인가 그게?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했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12년 나왔는데 이석기 의원이 의미가 있어요. 왜요? 12가. 12? 예, 12. 갖다 내란이 붙이기는. 맞다. 12. 갖다 붙이기는. 시비는 시비 걸지 마라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시비 걸지 근데 마라. 중요한 건 재판부에서 지금 이석기 의원 12년을 이제 판결을 하시면서 검찰에서 그랬던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관련한 그게 이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 사례로 사례로 인용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전두환을 건 게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판례를 들어서 유죄라고 그렇죠. 얘기했단 말이죠. 법원의 판사의 판결은 그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이게 사건은 뭐 재심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했나? 김대중 전 대통령 거는 무죄 재심에서 판결 났죠. 무죄 판결 무죄 났죠. 판결 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 난 사건을 끌고 와서 다른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라는 겁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일타쌍피? 일타쌍피. 둘을 다 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걸 들어서 이걸 인용하면서 두 개가 다
사실상 뭐 국가전복 내라는 뭐였다라고 하는 취지로 네. 설명을 해버리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웃겼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오늘도 또 국민TV 방송이 나가서 네. 주제가 너무 무거워. 진보 정치의 미래를 말한다. 그래서 또 이제 얘기를 3명이 네. 동시대 80년대 중반 학번 3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석기 의원 사건이 이제 판결이니까 오늘 그거 알고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선고공판? 오늘 또 관련이 되는 얘기고. 근데 4시쯤에 판결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좀 늦게 나왔어요. 네. 4시 한 15분, 20분쯤에 이제 속보로 떴는데 그 전에 이미 2시간 동안 판결문을 읽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400페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쪼개가지고 매체에서는, 보도 매체에서 이미 이제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국가보안법 혐의 인정. 재판부가. 혐의 인정. 어. 네, 인정.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좀 황당하기 시작한 거야. 이미 희화화는 그때 시작됐어. 어? 혁명동지가 적기가 혁명동지가 적기가를 재창. 뭐 이렇게 등등.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방송을 그 혁명동지가의 작곡 작사자인 백자 씨. 백자 씨를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란가요? 어. 창작죄. 그렇지. 예. 무시무시한 사람. 근데 부른 것만으로도 그 정도 죄가 되면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거죠. 참수를 해야지,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거기서 백자 씨가? 백자 씨가요? 네. 정말 본의 아니게 내가 만든 노래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미안하고 내가 곧 달려가면 사식을 꼭 좀 넣어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실제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한참 했냐면 노래 하나 썼다고. 유럽의 사법제도나 수감제도 얘기를 한참 하면서 옥에 가더라도 서로 꼭 기타를 넣어주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옥은 그 짤이 없잖아. 그죠. 그런 거 안 넣어주잖아. 근데 뮤지션이면 작가면은 펜과 종이는 넣어주는 게 상식이고 왜냐하면 옥에서 명작들이 막 많이 탄생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좀 젊은 시절에 우리 저 이회수 선생은 그 사모님한테 꼭 이게 탈고해야 될 때는 집에 감옥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나를 가둬. 유명하죠. 왜냐하면 워낙 잡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밖에 있으면은 글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필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궈. 그리고 하루에 밥 세끼만 넣어주고 원고가 다 끝나면 사모님이 끝 이걸 확인하고 풀어주는 거야. 끝을 보고. 유단자 사모님이 유단자시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부인한테 당부를 해놓고 갇혀 있는 동안 부인이 문을 안 따주면 계속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쌍욕도 하고 네가 마누라냐 이 씨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지랄지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은 당황하지 않고 만두를 집어넣는다. 그렇지 만두를 끝.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소설들이 명작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아예 그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이런 양반은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피 뽑아가지고 막 이제 명작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뮤지션에게는 적어도 기타 정도는 넣어줘야 곡이라도 몇 개 만들어서 그럼 그 감옥이야? 출소할 게 아니냐. 그 감옥이 아니죠. 연습실이지, 연습실.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스튜디오가 돼버리는 그러면서 오늘 어떤 분이 증언을 했는데. 야, 근데 감옥에 기타 하나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24시간 노래 부를 거야, 사람들이. 혁명 동지가를 불러 24시간. 방음장치도 해놓고. 아니, 근데 기타 하나가 교도소에 들어감으로써 엄청나게 복지가 바뀌는 게 다 같이 그 기타 하나에 뭐 전 옥에 갇힌 수감자들이 노래 부르고 하면 교도관들은 또 피곤해지잖아요. 그죠. 구설에 시달릴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놀거리를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최근에 재소자들이 막 저 항의를 했는데 게임기가 너무 구형이다. 신형 게임기로 바꿔달라 이러고 이제 시위를 했다는 거야. 그러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아는 북유럽은 남녀를 같이 수감한다고요. 나는 다 필요 없어. 혼자 잘 지낼 수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남자끼리 있는 건 좀 아니지.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죠. 아, 그래? 됐거든요. 그 안에서도 아니, 뭐- 연인을 만들 수 있나? 제가 이제 뭐 체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들어가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네. 바뀌어 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들어가 보면. 네, 사랑이 막상 싹 가보면, 네. 왜냐면 생각이 바뀔 쇼생크 수도 탈출이 현실이다. 근데 그 기타를 넣어주면 안 되죠. 노래 한 곡 가지고 내란을 만드는데 지금 안에서 뭐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24시간 폭동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노래로 빡 양반들에게는 치면 기타가 기관총이다. 네, 그 사실 그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있잖아요. 예전에 그 엘 마리아치 이런 영화 있어요. 엘미아리아치가 이제 데스페라도로 리메이크 되기도 네. 했는데 그 이제 그 거리 악사가 뭐
기타 가방에다가 총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뭐 킬러 이거 하고 다니는 거야. 장고는 그 관에다가 이제 기관총을. 근데 이제 그 영화도 아주 낡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은 헐리우드에서 아이템이 이제 온 겁니다. 야, 여기선 노래만 하나 만들어도 나라가 뒤집힌. 어마어마한 거지. 총 따위 필요 없어. 아, 그따위 필요 없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중국 무협지도 야, 우리가 뻥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한국에 가봐라. 노래 한 곡 부르면 나라가 뒤집어지더라. 아니 근데 그 노래가 뭐 다들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시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잖아요. 적기가. 청명동지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고. 아니요, 조만간에 적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네. 해체된다는 설이 있어요. 거기 아로기 때문에 거기도. 더군다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 시즌이 끝난 다음에 그 친선 경기를 해가지고 뭐 아시아 순회 그래서 축구 경기하고 홍콩에서 축구 경기하고 자선 경기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한번 안 왔단 말이에요. 올 차례가 이제 됐는데 구속이지. 오는 순간 바로 이제 인천공항에서 바로 그 단축으로. 예. 네. 원래 독일 민요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남의 그 나라 나치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의 그럼 나라 민요를 독일이니까. 갖다가 나치와 독일을 구속해야 돼? 독일을 구속해야 돼. 독일을 구속하자. 독일을 침공하자고 이게 왜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메르켈 총리를 초청해 입국하는 순간 체포해. 뭐 이런 거지. 요즘에 무슨 독일을 침공해. 전쟁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렇죠.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국가 메르켈 원수를 총리가 수감하면 딱 되는 오면 거지. 유단전가 천천히 들어와. 기춘 오빠 보내면 돼. 기춘 오빠. 박지성 씨 이제 뭐 곧 귀국하면은 바로 체포되겠네요. 그렇죠. 조직원. 네. 그 아로 전조가 조직원. 보였던 게 그 정대세 씨. 그 국적이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속시켜야 된다. 국가범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전조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되네요, 사실. 그러면 그 있잖아요. 소나무 노래 부른 바비킴도 그 노래 아니에요? 근데 그죠? 적기가는 그 소나무랑은 달라요, 곡이.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한 건 타넨바움 이건데 적기가는 또 다른 멜로디야. 근데 그것도 어쨌든 유럽 민요. 근데 바비킹 그 사람 그 이름이 불어네요. 왜요? 바비킹. 바비킹이라는 가수는 있지, 해외에. 그러니까 바비킹이라며. 그러니까 민중 이런 것도 지금 뭐 위험하잖아. 근데 바비 왕이다? 바비 왕이다 이런. 근데 그게 또 그 대단히 그 고도의 빨간색이 상징이 있는 농민 게요. 위주의 바비킴이 아니라 그 농민 원래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죠. 바기킹이에요. 바기킹. 바기킹이다. 바기킹. 바비킹이 근데 아니고. 이제 바비킹이 그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 막 서툴러요. 그래서 그 바기킹 잘 몰랐던 거죠. 그걸 모르는 코스톡 사장님이 그래 바비킴 좋아 이랬던 거죠. 아니야 오랜만에 굉장히- 저런 싸구려 개그 들어보니까 그냥 등골이 오싹하네. 애써서 변호했으나 유죄. 당황하지 않고 항소한다. 그러려면은 바기퀸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가 가면 바기퀸. 트랜스를 막 시켜 그리고 잡아넣어야지. 바기킹은 대박이잖아요. 대박. 대박. 그러네. 대박. 바기킹. 대박이네, 진짜. 아니 바기킹은 우리가 번역은 잘해야 돼요.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바기킹은 대박 아니에요. 그럼? 왕박하고 대박이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번역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그래서요. 그래서 아직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야, 이거 사실 우리 오늘 할 노래 얘기도 얘기했어. 할 얘기도 없어요 아니,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 다 처음에는- 했던 거잖아. 아까 끝 했잖아 우리. 국가보안법으로 어쨌든 뭐 걸다 나중에 내라는모에서 이 내부 제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 인정 가능 그러면서 야 이제 유죄로 형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이제 딱 예상에 적중한 12년이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제 사법부 판결이라는 검찰 구형보다 자기는 판결이 더 높아야 된다고 네. 주장했지. 그 높는 경우가 없어요. 그는 이제 그 이른바 올려치기라고 합니다. 그렇지. 네. 구형보다 더 높은 경우. 그다음에 구형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었다 놓는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좀 거죠. 깎아주죠. 네, 근데 이제 들었다 놓거나 올려치기는 별로 하지 않는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사실상의 이게 올려치기예요. 형량은 20년에서 12년으로 줄긴 했지만은 왜 내용적으로 올려치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로라는 조직 실체에 대해서 검찰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로가 있다라고 확신을 했으면은 이게 반국가 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게 형량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내란 예비 음모 같은 경우에 최소 형량이 3년, 네. 최고 형량이 아마 30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반국가 단체 수계는 사형이에요. 사형 내지 무기.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혁명 조직 뭐 말부터가 그러잖아. 제목부터가 혁명 조직이니까 그렇죠. 반국가 아로, 단체. 단지 북한을
뭡니까 그냥 뭐 이러저런 단체들 있잖아요. 저도 한때 이제 이적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적 소위 단체는 뭐냐면 이적 단체. 소위 이적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아, 땀나 요즘에. 말 조심. 아니, 저는 괜찮아요. 막가는 인생이야. 선거권도 없어. 뭡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 동조하려고 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동조하는 거야. 뭐 어떻게든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큰 위협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건 이름 자체가 혁명이잖아.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이름을 가진 혁명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럼 이건 반국가 단체로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거 안 했어. 기소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럼. 어떻게 반국가 단체를 결성을 안 했는데 내란을 추진할 수가 있냐. 조직이 없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무슨 개인 무슨 뭐 염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란이. 관심법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구성원들이 뭘 해가지고. 그죠.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란을 하는 거다. 근데 검찰이 그러면은 내란죄를 예비 음모죄를 적용을 하면은 반국가 단체 가입 및 구성죄가 같이 가야 돼. 세트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햄버거에 콜라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예, 이런 뭐 세트로 가야 되는데 그걸 기소를 안 했어요. 야, 그러니 이거 그럼 자신이 없는 거구나. 뭐 검찰 스스로 이걸 무죄를 그러니까 인정한 거다. 조직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네, 이렇게 실체를 보게 밝히지 되는 못했다.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하다. 밝히지 못해서 더 위험하다 그랬어. 북한하고 연계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자생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조직임으로도 했잖아.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조직도가 딱 나오면 안심이 되는데 조직도가 안 보이니까 더 더 불안하다. 위험하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방이 불안하다고 느끼면 그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새로운 법 개정이 근데 나온 거예요. 이번 판결문에서는 그걸 확실히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판결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국회의원으로서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대남 혁명론을 따르는 아로의 총책으로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 이렇게 선고를 했어. 이거는 거의 저건데 판결문이 아닌데 임명장인데 임명장인가? 아로의 총책으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증해주는 임명장이잖아. 내용이. 그러니까 검찰도 자신이 없어서 기소를 못한 내용을 사법부는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검찰이 구형도 안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이게 거야. 되게 재밌어요. 웃기는 거지, 지금. 아까 우리 담배 피면서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변호인 쪽에서 되게 황당했던 일종의 에피소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들릴 수 있을까 모르는데 그 진보적 민주주의 논쟁 있잖아요. 그래서 양두구역 이거 생각나시죠? 그랬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진보당하고 그 법무부랑 한번 이제 붙었었던, 격돌했을 네. 때요. 그러니까 소위 트로이목마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변호인 쪽에서 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 재판부에 그 증인으로 내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재판관 이 양반이 아니 검찰 기소장에도 없는데 기소도 안 한 증인을 왜 부르냐 이래가지고 그걸 하지 마라 그랬다고. 캔슬이 됐어. 근데 판결문에 써놨어요. 그 나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나는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 추구한다? 어떻게 이 명제가 성립이 되지? 그러니까 드로이 목마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주장이. 야, 신기하다, 근데 그게 진짜. 그 지금 한참 그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논쟁되고 있는 딱 두 가지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 아로 총책하고 진보적 그렇지. 민주주의 이거 두 개거든요. 근데 얘네가 눌러준 거예요 이번 판결에서. 확정을 해준 거지. 아예. 황당한 거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형량은 떨어졌지만 제가 올려치기라고 얘기하는 게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밝혀낸 것보다 더 많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검찰이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 거잖아요. 니네 수사를 잘 못했네. 더 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동대장이 얘기한 게 틀렸다는 게 나온 거잖아. 뭐냐면 재판부는 테이블 위에 검사 쪽과 또는 변호인 쪽이 올려놓은 이게 증거주의입니다. 현재 법치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게 결정적인 거를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이 재판 내용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증거가 이 채택되느냐 기각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싸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5차례 공판을 했는데 앞에 30여 차례는 다 증거를 놓고 그렇죠. 녹취를 까고 보고 증거를 그다음에 할 거냐 말 거냐. 수백 건의 이제 이 오탈자라고 이야기한 또 의도된 왜곡 등을 잡아내고 바로 잡고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재판 공판은 이제 10차례 정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내려졌는데 지난번에 행동대장은 재판부가 뭐 수사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가지고 온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수사를 했어. 이타적인 분들이에요. 본인들이 검찰이 뭔가 허점이 많으니까 수사를 해서 채워준 거야.
이렇게 헌신적인 봉사 정신이 어디 근데 뭐 있어? 증거를 내놓진 않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만 한 건, 판단만 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뭐 삼권 통일 이거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새로운 건 세 개를 보게 된 거예요. 뭔데요? 검찰과 법원이 통일됐어. 검법 통일. 에이, 그건 당연한 거고. 삼권 통일 안에 그건 매우 하부적인 시스템 통합인 거고, 이 재판부의, 이 사법부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초선진국에 진입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뭐냐면, 이 프리클라임이 완성됐다. 그렇죠. 사전적 범죄 차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리티 마이너리티 작동하기 포트구나. 네, 나오는 거죠. 필립 K. 딕이 정말 공상과학 소설에 썼던 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현실로 구현이 됐다. 그럼 이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근데 저는 이 판결문 또 웃기는 게 자기 또 모순이 생겨요. 판결문 이게 470페이지? 어마어마하던데. 쓰는데도 힘들었겠다. 네, 분량이 뭐 단행본 어마어마한데. 한 권 분량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컨트롤 C, 검찰, 컨트롤 CV. 표지 가림만 해서 컨트롤 CV도 안 그렇게 하고 된 거 아니냐, 이게. 프린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갖고 아니라 이게 컨트롤 CV를 하다 보면은 누락돼 잘 안 보고 지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다 세세히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정을 안 하잖아. 그냥 A 100개다. 보통 표절하는 분들의 문제점이 거기 있어요. 약간 잘못된 것까지 오타까지, 그쵸? 오타까지 표절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여기서 그러는 게 아까 아로의 총책으로서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럼 이제 총책이라고 단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뒤에 문장에 가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예,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그 아로의 총책이다라는 그 이석기 의원의 그 위치와 관련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의원이 130명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모습, 이에 상응하는 김홍렬 피고인의 발언, 압수물의 내용, 제보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총책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책이라는 단정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책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다라고 추정된다고 자기가 써놓고 앞에는 총책의 총책이다. 지위가 있다라고 판결문을 썼어. 그거는 뭐 법원 뭐 판결문이니까요. 뭐 충분히 좀 이게 비속어 쓰면 안 되는데 좀 나라시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아니 왔다리 갔다리 아니라 지금 읽은 이게 일반적으로 요즘에 한 권의 책을 쓸 때 저자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독자들이 끝까지 다 읽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앞에 썸머리를 미리 결론을 요약해서 땡겨줘. 총책이야 하고 박아놓고 뒤에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전개를 하다가 보니까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그 증거들을 우리가 뭐 투사해 보건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것을 가지고 앞에 서론의 결론을 우린 내린 것이다. 라고 이제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근데 이거는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뭐 오류가 발생한다는 건 예를 들면 당신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당신은 대통령과 유사한 위치에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 다르죠. 그럼 이건 정확히 이것 때문에 사람이 지금 10년을 감옥에 갈지 20년을 감옥에 갈지 모르는 중대한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판시를 하는데 거기에 법률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만한 여지를 판결문에 남겨뒀다라는 건 사실 뭐 재판부가 바빠서 그랬는지 이게 뭐 단어 통일을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쁘셨겠죠. 이건 법률적으로도 상당한 오류가 발견된 거라고. 근데 이게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 행동대장이 참 치밀하게 고생해서 판결문을 해독해주고 있으나 이 과정이 이미 재판 모든 공판 과정에서 똑같은 공방을 지금 이제 판결이 내려진 거에 하나하나 안건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데 정말 변호인단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검찰의 허점들이 무수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이 이렇게 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행동대장이 아직 착각에 빠져있네. 아니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하나 싶어요. 그렇죠. 사실. 뭐하러 해요? 컨트롤 C를 하지 그냥. 아니 뭘 40차례 공판을 뭐하러 해요. 형식적인 거죠.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잘 보세요. 정말 잘 보세요. 뭐냐면 이 공판 하나하나 정말 이게 진보 측이든 혹은 정말 우익 보수 어르신들이든 이 재판장에 가서 내가 빨갱이의 실체를 보리라 혹은 뭐 내가 정말 이 무죄인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하고 이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가서 방청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방청권 얻기가 엄청난 경쟁이었잖아요. 그렇죠. 밤도 샜고. 로또 분위기였지.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게 예를 들면 진보당원의 이제 트윗도 내가 보는데 가서 뜨개질하거나 줘라.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 재미가 없죠. 시간은 많이 가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재판 분위기를 읽으려고 현장감을 느끼려고 이것은 산교육이다. 그리고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들어요. 그리고 세세히 다 봤는데 문제는 국민 다수 일반
그 누구도 이것을 관심 있게 나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들여다보지 않아. 오직 뭘로 보냐면 인터넷 헤드라인. 혹은 뭐 보도 뉴스에 지나가는 한 줄 자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자막이 흘러나올 때 나는 데자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정말 45차례 공판 과정은 다 생략되고 작년에 이제 최동욱 사태 뻥 터진 직후에 내라노모 뻥 터졌을 때 그 자막이 그대로 인용되는. 거기도 컨트롤 CV. 방송국도 컨트롤 CV. 이거 작년에 계속 보던 건데 그대로 나오네. 근데 그대로 나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리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죄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국민 다수는 지금 이야기한 이 설명에 별로 몰입하지 않아요. 죄가 있으니까 재판장이. 그렇지. 근데 여기서 왜 이 지루한 짓을 했냐 하면 뭐라고 면피하냐면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고 피고 이야기를 다 들어줬고 너 할 말 다 해봐라 그랬고. 왜냐하면 종북몰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 봐라 장성태 재판 없다 한방에 죽인다. 우리나라는 법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런 빨갱이들한테 30차례가 넘게 40차례가 넘게 재판을 다 열어주는 거야. 일단 얘기를 들어주는 걸로 들어주는 거야. 판결은 마음대로 하면서 그걸로 우리는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거지. 그냥 그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상담주의죠. 단지 들어주는 얘기를 걸로. 들어주는 상담.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행동대장이 쓰고 있는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법적으로라는 이야기가 좀 어법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컨트롤 CV를 한 게, 검찰 공소장만, 공소장? CV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김용판 씨 판결문도 이게 컨트롤 CV를 좀 했다. 왜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이 사건은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단과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조작됐다는 의심을 일으킬 만한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은 더 놀라워요. 이 뒤는 더 센데. 요거는 누구죠? 우리 수사과장.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급된 그거랑 상당히 연상이 돼요. 그 부분이. 이 사건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라는 주장은 법원을 오도하고 진실을 숨기며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한 것으로 가중적 양형의 사유로 삼고자 한다.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2년 더 받은 거잖아요. 10년에 2년. 10년 받을 거 이제 2년 더 받았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조작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인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을. 네. 그것도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60여 군데를 지금 수정을 해가지고. 공중전화로 북에 지령받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왜 네.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그런 주장도 있었으나 내가 이제 쭉 보니까 조작된 부분이 미미하고 전체 판단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판결할 수는 있죠. 뭐 판사 생각에 따라 다른 그러니까 건데. 이게 지엽적으로 국정원 혹은 검찰 측에 네. 오류도 발견되었으나 뭐 핵심적인 이제 사건 취지는 인정되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거는 단정을. 마치 그 김용판 씨 판결문에 무죄.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판결문에 들어간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요즘 스타일이에요. 깔끔하게 요즘 가는 재판 건가, 스타일. 예,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권은희 수사과장이 생각나는 게 야 네가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한 거잖아. 그 판결문이 그쵸. 똑같아. 야 니들이 나라를 그래갖고 거짓말을 해갖고 혼란에 빠뜨렸어. 너 더 가중 처벌해. 이렇게 된 거야 판결문. 그분은 숨어 황당한 계시고 거야. 싶겠지만 이미 지나간 정권에 우리 각하 이명박 각하 그 5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다 눈으로 보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게 저도. 유행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다 하나 더 얹었어. 뭐냐면 이미 몇 해가 지나간 사건이고 1심은 무죄가 났던 건데 서울시의 이 공무원 간첩 사건. 네. 남매 간첩 사건이죠. 이게 지금 중국의 국가기관에 정말 의뢰 요청을 해서 받아온 것이 변호인 쪽이 제출한 무죄라고 하는 근거로서의 두 가지의 이제 문서는 세 가지 문서는 진짜고 그다음에 국정원 쪽이 검찰에 제공을 해서 네. 유죄의 근거로 활용됐던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갔다 왔다는 근거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 증거죠. 그게. 그야말로 이제 국경 출입 기록이잖아요. 그 두 부분은 혼란 조작됐음을 인정한다라고 중국이 그것도 네, 중국 보냈지, 대사관이 인정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검찰은 잘못된 바 없다. 검찰이요. 그 기자회견하는 게 진짜 골 때리는 게
그 중국 쪽이 그 중국어로 된 원문이 있고 한글로 번역된 걸 우리말로 같이 번역된 보냈지. 걸 같이 보냈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꼭 위조됐다고 말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중국어로 해요. 번역이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해 미친 새끼들이. 아니 중국에서 위조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리고 그 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그 화룡현에서 이제 화룡현 공안당국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그 이제 도장 찍어서 보낸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왜 우리나라도 왜 인감증명 뜰 때는 어디 가고 뭐 토지대장 뜰 때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것처럼 그 띄는 부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화룡현 공안당국에서 해줄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도 조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요 판결에 의하면은요 이제 그 사건도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작이라는 것을 그죠. 조작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더 괘씸하죠. 예, 법원을 호도하고 진실을 숨기며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중국 공안이 한 거지. 그러면은 중국 공안을 체포해야겠네. 중국을 체포해야 돼 우리. 그 수계가 바로 그 시진핑. 어머머. 정상회담을 해야 돼. 또. 메르켈, 시진핑 다 체포해야 돼. 이야, 이건 뭐 이제 초토화 되겠는데요. 아니 근데 그 사건 진짜 웃기던데요. 그게 이제 그 오빠가 먼저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하고 있는 계약직이죠, 상황에서 계약직. 예, 공무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동생이 이제 같이 입국을 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후에 그래서 뭐 여동생이 거기서 오빠가 사실은 간첩이었네, 뭐 온 가족이 다 간첩이 이런 얘기가 된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오빠가 국정원에게 그걸 여동생을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상담도 하고 국정원이 그러면 데리고 와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동생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왔다고 또 신고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세상에 간첩이 그러니까 이중 간첩이 더 그것도 위험한 이제 거죠. 요 사유에 들어가요. 국정원을 혼란에 빠뜨리고 기망하고 예,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런 가중적 양열의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양열의 이미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날 그죠. 때 그 1심에서 유죄가 날 뻔한 게 여동생의 증언 때문이었고 그죠. 무죄 판결이 난 게 법정에서 여동생이 국정원이 회유와 협박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맞아요. 이제 토로하면서 그렇다면 무죄 이렇게 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정원에게 지금 눈밖에 났잖아.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중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놀려치기 당하는 거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조작 들어간 거예요? 막간 소심한 깔때기. 그러니까 그걸 조작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조작을 해야 가중처벌이 되잖아요, 지금. 그지? 조작했다고 주장을 해야 가중처벌이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조작했다고 주장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조작을 한 거야, 또 국정원에서.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일부러 조작을 해가지고 가중처벌 당하게. 요게 센스지, 지금. 그랬구나. 막간 소심한 깔때기. 국정원의 필살기네. 뭔데요?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최초 보도가 민중해소래요. 이쯤에 깔때기가 나와. 이 와중에. 우리가 했어요. 예, 우리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 아니 지금 국정원의 반대쪽에 서 있는 걸 뭘 잘했다고. 그게 깔때기야 지금. 근데 아까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 뭐 그 얘기 나왔잖아요. 판결문에도 그 얘기 나오네.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당 해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근거를 마련해주는 판결문이죠. 아니, 네.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문건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고 있다. 라고 이제 판결을 했는데, 이분이 뭐 이런 중요한 판결하려면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누가 처음 이 말을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한 하나 문건은 뭐냐면, 해방 직후에, 그 박헌영 씨가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쪽에 이제 그 남노당을 이끌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외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박헌영 씨는 저기 1950년대 북한에 사형당했어요. 그랬죠.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이게. 종북이 아니야.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사형당한 되는가. 사람의 주장이 진보적 민주주의인데 북한에서 사형당할 만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남한에서 그것도 50년, 60년, 70년이 지난 상태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진보적 민주주의는 내란이네요, 내란. 거기도 내란, 여기도 내란. 사실은 진보 어디가 문제가 양빵. 아니구나. 사실은 진보적 민주주의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미국에서 쓴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쪽에서? 예, 미국에서 허버트 크롤리라는 사람이 어. 학자, 진보적인 학자인데 그래요? 이 사람이 뭐 영어로 따지면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래시라는
라고 해가지고 그 개념이 맨 처음에 나왔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니, 요걸 그거는 근데 지금 오해예요. 자꾸 언급하면 안 돼. 미국이라고 종북이 없다는 건 우리가 아니, 단정할 그러니까 수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실명을 네. 거론할수록 허버트, 그 위험해. 체포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허버트 체포해, 씨. 그리고 이게 그 진보적 민주주의를 제일 처음에 지향했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체포. 벨트. 그 벨트 이름이 안 좋아.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진보적 언제 민주주의에서 돌아가셨다? 미국에서 얘기했던 그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러시, 그러니까 대기업 규제, 뭐 복지 확대, 노동자 보호, 뭐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전통적인 진보당도 아니고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 노선. 예.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공화당하고 싸울 때. 근데 제가 아는 사회과학적인 지식에서 원래 이 진보라는 개념이 근대에 등장을 한 거고 고대엔 없었어요. 철학에. 그런데 진보성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철학자가 독일의 칸트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와야 돼. 이미 죽은 사람. 해겔도 했어. 해겔 그거 해겔. 어쨌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그래갖고 그 이후에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아일랜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던 개념이에요. 이게. 아니 그래서 진보 이 프로그레시브 이 이야기를 어느 나라나 이 프로그레시브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예. 심지어는 락커들도 프로그레시브 락이 그래, 있는데 프로그레시브 락. 다 잡아들여야지. 종북이구만, 그것도. 그러니까 주로 뭐 라디오 헤드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천박해졌냐 이거예요. 저번에 이제 민중 논쟁이 있었잖아요. 민중은 뭐 사회주의적 용어다. 해가지고 뭐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민중서림인가요? 서관인가? 민중서림, 민중서관, 민중병원. 거기 다 이제 정리해야 된다. 민중안경, 민중당 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진보적 민주주의도 보면 보편적 언어잖아. 그 배우도 전 세계가 있어요. 쓰는. 권민중이라고. 예. 권민중.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삼고 지난번에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김재현 의원 나왔을 때 좌파 맹동주의, 좌경 맹동주의. 맹동주의. 좌경 맹동주의. 이것도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좌파 계열에 있는 진보적 계열에 있는 사람들 흔히 쓰는 말들이에요. 사회과학 체계에서 나오는 말이죠. 예, 뭐 정치학 사전 같은 데 보면 아니 다 나오는 말입니다. 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 핵심적인 용어는 따로 있어요. 한자로의 권총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잡혀오는 거지. 그렇지. 서부부 주인공은 다 잡아와야 돼. 권총 한자로 들고 조명부터. 그냥 전 세계를 누비죠. 한자로 권총은 미국의 개척사에 가장 중요한 건데. 아니, 총을 그러니까 한자로만 차면 잡아가야 되고요. 쌍권총. 두자로를 차면 괜찮아. 아까 유민이천도 그랬잖아요. 뭐 이석기 의원 집에 족자가 있었다. 그래갖고 막 맞아요, 시끄러웠는데 유민이천 사마천이 한 얘기였어. 그렇지. 사마천이 한 얘기죠, 맞아요. 네. 아니 그게 사마천 그걸 잘 그게 잡아야 돼.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집에 많이 걸려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때 난 진짜 박근혜도 그 맨 처음에 썼었어요. 유민희천이라는 말을. 예, 한나라당. 에이, 폐하는 그걸 모르고 쓴 거고. 한잘 몰라. 모르니까 그냥 쓴 거고. 한나라당 뭔가 때 하늘이니까 좋아 보여서. 시무식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 시대 네. 70년대 돌아갔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이 말도 마음대로 못 하는구나. 예전에 우리 저기 두 가지 못 쓰는 단어가 있어. 좋은 말인데. 동무. 인민이라는 단어 못 씁니다. 인민 쓰면 이거 완전 빨갱이죠. 그렇죠. 근데 인민이 가장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피플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플은 보편적인 대중을 얘기하는 건데 민중 그러면은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의미가 좀 좁아진단 말이에요. 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리 중자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집단, 어떤 사회적 계층, 일부 계층을 포괄하는 단어고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그다음에 또 백성 민자. 그래서 그냥 사람과 사람. 그냥 이제 피플에 가깝죠, 제일. 우리가 흔히 그래서 그냥 쓰는 말이 뭐냐면 국민 씁니다. 지금. 근데 국민은 좀 안 좋은 말이죠. 그렇죠. 일본 일제식 언어죠. 일제시 때 국가주의적인 발상에 나온 단어죠. 국민은 명백히 국가의 집단성이 우위에 있고 개인은 그 밑에 속해 있다. 나라의 백성, 나라의 국민인 거죠. 그렇죠. 폐하 입장에서 그러면 뭐 우리는 그런 단어를 포기하겠나? 외국 소설을 번역하거나 외국 무슨 뭐 특히 정치학 관련된 이런 서적들을 번역할 때 피플을 정확히 번역을 다 못하는 거야. 인민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개인을 이야기할 때 영어에 국민이 뭐로 번역돼요? 국민 없어요. 없어, 그제? 시민이 있지. 시티즌이라고 시티즌. 쓴단 말이에요.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을 내란이라고 할 때 이게 시빌 워, 시민전쟁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티즌을 우리말로 들어와서는 그 세계 시민 이런 말도 있어. 근대부터 쓰여진. 근데 국민은 정말 한자어로 우리 정도밖에 안 쓰는 말이지.
그 원래 어떻게 해야 저번에도 되는 한번 얘기했지만 국민이라는 말이 원래 황국식민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죠. 말이죠. 예. 국어가 이제 그러니까 국민 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바꿔버렸잖아. 국어 뭐 국악 뭐 이런 말이 다 황국이라는 말이에요. 황국이라는. 그죠. 그 단어 좋은 단어인데 못 쓰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동무. 옛날에 만화책 있지 않았어요? 어깨동무. 어깨동무. 만화 잡지. 그렇죠. 아니, 어깨동무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모든 동요는 이 동무는 북한 용어가 아니라 남북 모두 그치. 한민족 용어였기 때문에 동무야 나오너라 달맞이 그거 가자. 바뀌었어요 가사가 친구야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땐 동무를 엄청 맞아요. 그렇게 모든 했어요. 동요에 동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친구는 한자어잖아요. 그 곡은 원래 아가야 나오노라 달맞이 가자 같은데. 아 그런가? 네. 그럼 동무가 있는 게 뭐였지? 동무들아 오너라. 아 맞아요. 그 노래구나. 나, 제가 말려서 순간. 나 어떻게 됐던 거지? 난 무슨 교육을 받은 거야? 그 앞으로 제가 볼 때 정치학자들이 진짜 머리 아프게 됐어요.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정치 태가 있고 정치 이념이 있고 이런데 이걸 쓰면 어떻게 돼? 이제 북한에 동조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이적 표현물로 정리될 책들 부지기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1987년 민주화운동, 민주항쟁 이후에 그 북한에 대해서 또 사회주의에 대해서 또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특히 이제 그 김일성 사회주의 그다음에 또 그 소련 중국 공산당 계열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연구가 그때부터 좀 활발해졌거든요. 그랬지, 그러다 그랬지. 보니까 이제 그때 원전이라든가 뭐 논문이라든가 이게 많이 했는데 그거 지금 독립운동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논문의 근거들이 다 이제 연변이라든가 연해주 지역의 학자들, 거기 나오는 원전들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근거로 했기 때문에 분석 행위가 또 시작되겠죠. 예. 그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실제로 그랬고 우리가 실제로 그때도 쉬쉬하면서 논문을 빌려보고 그랬어요 선생님들끼리. 그러니까 변호인 영화 보세요. 변호인 영화에서 그 이에치카의 예. 역사란 무엇인가. 그거 뭐 무슨 뭐 좌파 사회주의자도 아닌 그런 사람이 쓴 책 가지고 뭐 전환시대의 논리, 그죠. 뭐 한환상 선생, 민중과 지식인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네. 말씀하세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 극단에 취재를 왔어요, 저. 예, 뭐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는데 딱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보통 이렇게 언론사에서 취재 나오면은 이게 뒤에 배경 일부러 그 책 읽는 거 뭐 이런 거. 책 같은데 이렇게 서가 앞에서. 네, 앞에서 찍잖아요. 이게 딱 찍다가 기자가 갑자기 카메라를 딱 놓더니 제 뒤로 가갖고 책을 한 권, 요거는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뺀 책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거 나오면 위험하실 겁니다. 훌륭한 기자네. 나름 배려가 있네. 배려 돋는다. 자기 검열을 좀 해야 되는. 아니 근데 역사란 무엇인가가 아직도 그래요? 지금은 아닌데 네.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보니 겁나는 거잖아요. 겁나는 왜냐면 거죠. 국가보안법 아직 있잖아. 자기 검열을 자꾸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는 더 최악인 게 서가에 가면 기본적으로 막스 앵겔스 전집하고 자본론이 쭉 시리즈로 있고 그거 저는 빨리 치우셔야 돼요. 최영일 이 책 보면 내가 달랑 편역한 책이 2개인데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이게 사회과학 이제 고전들을 고전들이죠. 기본 이렇게 서적이죠. 이제 논술 교재로 그렇죠. 다이제스트해서 고등학생들도 많이 나와요 그게. 엮어 옮김 그래서 편역 이렇게 했거든. 자본론의 편역자잖아.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형님은 12년 사는 거지. 12년. 그러지. 내라는 뭐. 형 내라는 뭐가 아니에요. 자본론 세계 혁명이지. 다음 타잖아요. 다음 타자. 영일 형님이. 영구 수강. 아니요. 그러면은 이 조작 안 하면 유엔 줄어들 법정으로 거예요. 가는 건가? 유엔 법정? 그런 데로 가야죠. 국제 사법 이번 아니, 판결의 미국의 의미, 그 수용소 어디야? 관타나모. 관타나모. 뭐 정치적인 의미까지는 뭐 저희가 굳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번 사건이 미치는 파장.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판결이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로가 있었고 그리고 정책이 이석기 그러니까 다 인정된 거지. 그 130명 모인 경기도당의 행사는 그건 아로 모임이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들고 가서 그렇지, 그렇지. 130명 다 잡아가도 그렇지. 뭐 전혀 법적으로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재밌는 것은 이게 한 130명 뭐 이제 확대하면 200명 가까이로 이제 확장되면 그 안에서 항상 또 등장하는 재밌는 게 있어요. 전향서를 쓰면 훈방하고 용서해주는 또 그렇죠.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뭐 작동을 이른바 해요. 준법 서약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은전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서 전향자들이 하나 둘 나오고 10, 20 나오면 말이죠. 사실은 그 나머지는 정말 장기수가 되는 거야.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또 가중이 되는 거지. 가중이 되는 거지. 봐라. 네 친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전향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권 중에 반성을 지금 모르고. 여당가 있는 의원들도 있고 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학생운동 같이 했는데도. 그럼 그렇게 보면은 항상
전향한 사람들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지라 인간이라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상대를 덮어야 돼. 진짜 간첩이었다. 이런 식의 이제 선언들이 그렇죠. 더 나오면서 역사의 메카시즘이죠. 기록들이 이제 오염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저는 무서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걸 왜 썼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민혁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우리 사회가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범죄를 저질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문장. 저는 소름이 확 끼치는 거야. 이게 일종의 이제 연좌제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두 차례야. 전력이 있으므로. 전력이 있어. 왜 정신 안 차리고 여기 가서 또 이빨 나무 걸고. 다음 주부터 빨리 종박방송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난 살아야 돼. 연좌제는 아닌데 왜냐하면 뭐 부모나 친인척 타인의 죄가 나한테까지 이제 승계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연좌제라는 표현보다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좋으냐면 모든 각각의 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나면 땡인 거지. 그래서 한번 뭐 범죄 혐의가 유죄로 나왔어. 거기에 형을 살거나 벌금을 냈어. 그럼 그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는 또 거기에 대해서 가는 건데 다만 같은 범죄가 뭐 집행유예인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재범이 있었다든가 하면 가중처벌되고 이 유예해줬던 형량을 같이 때려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합리적인 거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처벌이 다 끝난 거에 대해서 과거에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고 세 번 있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보통 이렇게 그 사면 같은 거 많이 되잖아요 정치범들이. 그래서 사면도 되고 복권도.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때 전께 이제 사면이 됐어요.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사면을 받아가지고 사면이 됐는데 그럼 이제 빨간 줄이 없어진 거잖아 사면이라는 개념은. 그렇지.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판사가 공소장에다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런 경력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 의문시되는가? 그럼 사면이 하나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검찰이 어떻게든 이제 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캐야 되니까 뒤를. 근데 판결문에다 이걸 쓰면 어떡하냐 이거야. 근데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출마하고 당선이 됐다는 얘기는 사면 이상의 조치 이미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피선거권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정치 리더로 활동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에서. 그러니까 신분상 깨끗한 거잖아 지금. 근데 판결문에다가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쓰는 거는 사실은 판사가 이거 법을 어긴 거예요. 뭐 그 과거에 분명히 사면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면이라는 게 하여튼 나라에서 이제 이 사람 이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판결을 해준 거잖아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당하던 부당한 판결에 의해서 옥고를 치렀건 간에 이미 지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셨던 일사부재 한 번 한 거는 그 다시 묻지 않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성문 준법 서약서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걸 한번 써봤어요. 그 써봤어요? 대학 다닐 때, 예. 학생 때. 예,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제일 먼저 쓰진 않았다. 근데 그래도 좀 데모 좀 한다. 이런 사람들 우리 그룹에서는 그때 뭐냐면 단과대 학생회장급 이상 초학생 간부들은 다 대의원. 그러니까 한 청년 자동적으로 대의원이 되는 자동 대의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한 청년을 뭐 가입한 적은 없는데 내가 하여튼. 그러니까 자동 가입이 돼 있었던 거죠 시스템이. 그래서 반성문을 썼는데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그 다음에 또 집에서 그 보통 생활하는 거가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위축되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학생회 했었던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 얼굴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맨날 이제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뭐 자기 비하도 좀 생기고 그래서. 거의 뭐 페인 그냥 하하호하면서 그냥 술만 먹으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되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행위예요. 정신적으로 그 자체가. 낙인을 남들이 변절자라고 보잖아요. 정신에다 낙인을 찍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은 잘 안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 새끼 변절한 새끼.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양심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양심을 처벌해서 단죄하는. 아니 인류 역사에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게 언제 있냐면. 종교적인 갈등이 심화돼서 종교 전쟁이 있을 때 그런 때 배교해라. 십자가 밟기.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의원님의 지금 질문은 우리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십자가 밟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종교적으로 배교를 할 때 야 예수의 초상화를 밟고 가면 네가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인정해주마.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처형할 때. 우리나라도 공교롭게도 그 절두산 이번에 이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절두산. 그 절두산이 배교하면 살려주마. 그래서 저는 제가 모시는 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형됐던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가 돼서 이 올 8월에 이제 교황이 오는데 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복자로도 추서가 되고 또 성인으로도 추서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자신들의 이제 교리의 영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게 이게 사상이든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이번 판결이 오늘 국민TV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간단 논평은 이석기 의원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감성적으로 통합진보당의 당원이든 아니든 그건 지지하든 말든 그것도 상관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문제는 이 사법적인 결정 자체가 얼만큼 위험한 거냐 하면 생각하면 죄다, 상상하면 죄다, 그 다음에 마음에 품으면 죄다. 노래 부르면 죄. 그러니까 노래 불러도 죄다. 이게 신념 다 모두 사상 그리고 표현 이런 거에 다 얽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 민주적인 국가에서 참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오늘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바로 경고를 때립니다. 네, 바로 나왔죠. 심각한 인권 상황이다. 사법적 인권 침해의 여지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논평을 내린단 말이에요. 내정 간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33년 만에 처음 이제 내란 예비음모죄로 재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근데 저는 뭐 이게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그 34년 전 상황은 뭐 쿠데타가 나고 광주에서 학살이 자행되고 아니 국가가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단 말이야. 그거보다는 저는요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정당성이 없는 권력에 탄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네, 그런 거지. 라고 하면 지금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시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정권이라? 1979년 10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80년까지는 진짜로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져서 안 되는. 그럴 때 나오고 그 뒤로는 없었다는 거야. 그 뒤로 말도 안 되는 정권들이 있었어요. 그 노태우 정권도 있었고, 뭐 김영삼 정권도 있었고, 뭐 이명박 정권까지 보수적인 정권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안 했다는 거야. 그것도 정당은 지금 처음인 거잖아요. 현직 또 국회의원이 관여된 이런 상황은 또 처음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정말로 이제 어떤 그 한계선이 없는 상태가 된 거다. 어떤 전두환 정권 신군부보다 더한 일을 법을 빙자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자행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로 오늘 완전히 저는 이 전환된 날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러니까 토요일 날마다 촛불 하는데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좀 가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갔을 때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묘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촛불 집회하면은 그 보수 맞불 집회 하잖아요. 맞불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추워서인지 뭔지 계속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 뭐 촛불 집회 나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촛불이 많이 좀 시들었어요. 왜냐면은 좀 줄어들었죠. 춥기도 춥고 좀 시국회의를 애들 잘 못 믿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시국회의 왜 뭐 이렇게 투쟁력이 약하냐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 맞불 집회도 안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제가 한 30분 정도 좀 일찍 갔거든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일 보고 오느라고 좀 갈 데가 없었고. 근데 갔는데 어디선가 그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 이거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큰 스피커로다가 이렇게 트나 이렇게 봤더니 맞불 집회에서 그런 걸 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불 집회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은. 분위기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맨날 군가 나오죠.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근데 환희의 송가를 갖다가 틀면서 뭐 이겼다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정확한 발언은 제가 못 들었는데 이겼습니다. 뭐 우리 뭐 자유로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이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좀 날이 안 풀렸는데도 저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고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요즘에 되게 많이 보수화되잖아요. 요즘에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베에서 총기 만드는 거. 세총 쇠구슬 쏘는. 일베 같은 경우에도 점점 도가 좀 심해지잖아요. 요즘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애들이 좀 저질이다. 뭐 이 정도였는데 점점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래지고 그 보수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이 정권이 미치니까 이만큼 미치면은 사회도 그만큼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자기 세상 왔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예, 맞아요. 우리는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이 정권은 그냥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이 시민들이 함께 미쳐가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가슴이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오늘 판결은 사실은 겨울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겨울왕국이 안 온 거예요. 이제 조금씩 얼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조금 이제 살얼음 좀 어는 시작하는 거죠. 거죠. 예. 얼마나 더 사람들이 미쳐야지. 그러니까 미쳐질지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국정원이나 검찰 쪽은 꽃놀이패잖아요. 그 아로 명단들 마로라고 주장하는 오늘 뭐 판결 났지만 그 명단들 가지고 계속 뭐 한 달에 10명씩 뭐 이렇게만 끊어도 1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법원 판결이 무서운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로 조직 실체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날 강의에 있었던 130명은 아로 핵심이 되는 거죠. 그죠. 아로의 구성원이 되는 거지. 예, 거기다가 그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명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잠재적 아로 조직원이 더 되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재판 판결을 근거로 어쨌든 정당해산 심판이 나올 거 그렇지. 아닙니까? 내일 그러면 이제 재판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위원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 활동을 한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예. 그러면 뭐 정당 지도부 정도 어쨌든 한 3분의 1 정도는 또 중앙당 간부, 중앙 당직자, 뭐 최고위원. 그렇죠. 나까지 분명히 올 것 같은데. 덕인영 그러니까 님도 지금 저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덕인영 님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아까 한총련 얘기 잠깐 했는데 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고 나서 단과대 학생회장 즉 대의원까지 지금 다 그 혐의 적용이 된 거예요. 영삼일 때. 네. 그래서 다 수배가 떨어지고 뭐 준법석 서약서 써야 되고 잡혀가고 뭐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 정당인데 위원회 내용이 뭐 예를 들면 부정부패를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라는 모자 내라는 모. 그러니까 북한하고 연계를 가졌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저는 이게 이적 단체로 인정하는 이런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뭐라 그럽니까 이 통합진보당에 가담을 했던 구성원들은 이적 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구성을 한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당원 명부도 갖고 있어. 그렇지. 다 이름도 다 알고 지난번 있잖아. 압수수색 할 때 보면.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 같냐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진보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앞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뭐 출마라든지 뭐 이런 걸 금지하는. 근데 뭐 이렇게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 게요. 한총련은 회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학생회에 가입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회원이냐 이렇게 따지기가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그냥 대의원까지 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당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원이 정확히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자발적으로 위원 정당이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입당했다. 이렇게 가입이 논리가 돼버리는 전개될 거야. 수가 있죠. 그럼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다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정당 활동 못하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야 니네 이적 단체 혹은 위원 정당에 가입한 거 아니야. 보면 약 뭐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뭐 예전에 학생운동할 때 보면 그 한총련 그 사건으로 이른바 연대항장이라는 사건으로 한총련 이적단체가 된 건데 그때 이제 4,000명 뭐 구속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세계 신기록 세웠다고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뭐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세계 역사에 거의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만 명. 이게 뭐 이일곡 선생이 뭐 10만 양병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만 아로 조직원 양병설이죠, 이게. 이게 뭐 10만 내란설도 아니고. 근데 말 된다. 그래서 무서워? 저는 무서워요. 아유. 2번 했으니까. 가중 처벌이거든, 나 지금. 무서워하지 말고 전향서를 쓴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는 구두 전향서. 녹음이 되니까 지금. 정박 방송. 그러니까 이 폐하에 대한 연설을 매주 날리면서 그럼요. 반성문 겸 전향서를 매주 쓰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3년 했으니까 앞으로 3년 이상 해야 면죄가 될 텐데 그거 어떡하냐? 임기 동안에 끝나는데. 3년은 가잖아요, 임기가. 뭐 3년뿐이겠어요. 더 가겠지. 네, 저는 이제 살아야 근데 됩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좋아요. 그 당원 명부 이제 위헌정당으로 만약 해산까지 간다. 저는 가리라고 봐요. 오늘 판결도 대략 감을 잡아보면서 신호탄이지 뭐. 이거는 다음 수순으로 가기 위한 장치고 해산도 끝이 아니야. 해산되고 나면 그 해산된 이후에 조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한 5단계에서 지금 1단계 시작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겨울왕국이냐? 아직 아니다. 왜냐면 겨울왕국으로 가기 위한 정지 작업이야. 이제 에어컨 좀 틀었어요. 1단계 틀었어. 히터 끈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모르고 가담했어요. 이런 위헌정당인지 모르고
그냥 저 열심히 하는 정당인 줄 알았어요. 군소정당이지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전향의 기회를 뭐 줄 테니 앞으로 더 열심히 사시오 뭐 이럴지 모르지만 뭐 배교의 기회를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작게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명단 까발려졌던 전교조, 그렇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는 민주노총 봐요. 80만 명이잖아. 지금 이제 총파업 하니 안 하니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70년대부터 계보를 거슬러 올라와 보면 정말 합법적 정당 조직이 2000년 넘어서 만들어지면서 지금 14년 아둥바둥해서 요만큼 왔는데 내부 분란도 있고 외부에서 계속 망치로 내려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꼭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만이 아니라 수많은 형태의 운동 조직 혹은 시민 조직 혹은 또 이제 그 뭐 교육이든지 아니면 노동이든지 자기 영역에서 권리를 지켜보자. 그게 뭐 아주 정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거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얘기하는 손톱만큼의 인권 그런 이제 싸움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 12만 당원이라고 현수막에 써 있더만요, 보니까. 또는 뭐 이제 종편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6만 당원 된다. 6만에서 12만 사이면 8만에서 10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한 거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헌정사상 초유지, 정당은. 현역 의원이 뭐 지금 내란으로 유죄를 받은 것도 일단 1심이긴 하지만 2심, 3심도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시나리오 베이스로 간다. 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뭐 팩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정말 이 음모론의 뭔가 이 어두운 먹구름은 나는 실체가 있다고 믿으니까 한치 어긋남도 없잖아요. 그대로 가고 시나리오 있는데. 베이스로 간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타깝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열받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왔던 대로 가는 거잖아 지금. 새롭지가 않잖아. 원래 가던 대로 새로운 게 없어. 새로운 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선거를 뭐하러 해요, 진짜 이럴 거면. 그래서 없애실 거예요 조만간에. 이게 다 왕권에서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재판, 선거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영일형님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진보당으로 끝날 문제 분명히 아니고 이미 다 깔아놨잖아요. 전교조 니들도 지켜보고 있어. 민주노총 니들도 민주노총도 손 한번 받고 지켜보고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뭐 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불임 사건 보세요. 그 무슨 독서 모임이야. 그러니까 불임 사건이 아니라 불임. 발음을 잘 해주세요. 불임 사건이 독서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진보적 단체들까지도 탄압을 하던 게 70년대, 80년대라는 그건 진보가 아니라 건전한 모임, 동아리죠. 건전한. 야학하는데 이런 데까지 싹 쓸었던 게 그때라면은 지금 이 폭과 법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정도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게 진보당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보다 70년대, 80년대보다 사회가 더 다종다기하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어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예전의 시스템에서 지금 더 폭넓어졌잖아요. 적용의 그러니까 숫자도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의 시스템은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 얘기하지만 저는 빅데이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빅브라더의 이제 등장을 예고한다.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좀 디스토피아론으로 테크놀로지 사회를 보는 입장인데 이 빅브라더인 줄 알았더니 조지 오웰치가 영국분이라 약간 삐딱선을 탔어. 빅시스터야 우리나라는 알고 보니까. 그러네. 빅퀸.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당원 명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옛날에 이 명부가 책이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뭐 네가 돈을 어디서 받았고 어떻게 썼고 이걸 뒤지는 거면 사실 70년대에 못했던 일이에요. 80년대까지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엄청난 데이터로 그 사람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을 다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 추적과 그러니까 페이스북만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패턴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새누리 윤상현 훌륭한 분이죠. 누나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땄는데 이게 올렸는데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 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때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행사를 권한 정지한다라고 요거를
다른 것보다는 세비를 안 준다는 거죠. 그렇지, 월급을 안 그렇지.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3심 판결 끝날 때까지 이게 1년 정도 더 갈 텐데 이 동안 보좌관 유지하고 비어있는 의원실에 비용 주는 것조차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근데 나왔어요. 벌써 웃긴 게 이제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것보다도 더 웃긴 게 새누리하고 민주하고 벌써 합의 처리를 했대요. 그 속전속결로다가 합의 처리를 하고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뭐 표결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각이에요. 준법서약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준법서약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나는 거야. 반성문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야. 우린 아니야. 그러고 준법서약 쓴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한당, 관제야당, 국민당. 그래서 야당은 한 2석이 있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약간 밀당하다가 쓱 넘어가고 뒤로 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법서약서 하는 거고 아니면 그 이전에 그 국회의원 3분의 2를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유정회라고 해가지고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야성 뭐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지만 어떤 자신들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만 보장받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충성맹세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아 정말 해도 너무하네 정말.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돼? 연초에 저는 이게 지금 무서운게 수순이 하나 딱딱 완성돼가는 겁나는 게 뭐냐면 연초에 황우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초당적 기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흔히 말로 이제 뭐 대연정 비슷한 거 하자는 맞아요. 거죠. 의회를 과반을 장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될 소리냐?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아까 과반 이상 가지고 있고 민주당 빌빌대고 하는데 무슨 이제 와서 뭐 자기들이 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얘기 보면은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야. 개헌은 3분의 2예요. 네. 제적의원에. 그러니까 민주당까지 이런 식으로 딱 묶어놓고 이제 개헌 얘기 나오는 겁니다. 발 딱 걸어놓고 하는 거죠. 근데 개헌은 뭐 어느 방향으로 논의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러다가 진짜 중임제 개헌, 연임제 개헌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4년 중임제. 네. 뭐 이런 게 제일 연구조건 완성이죠. 그죠. 10년 중임제. 겁나는 거지. 내각 책임제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정치 판세 분석 많이 하거든요. 뭐 이제 관심도 있어 하고 대중들이. 그다음에 730 재보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이석기 의원 관련해서 지금 김선동 의원 저 순천 자리도 걸려 있고 이제 한 10석 이상이 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재보선에서. 이번에 네, 730 재보선에서 네. 등등등등 해서 진행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미국식 대통령제죠. 지금 보면 딱. 네. 그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보면 지금 MB한테 이명박근혜 정부로 이제 정권 재창출이 되면서 무엇이 밀착돼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추측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정권이 재창출돼야 지금 정권이 지르고 있는 이것이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3년 후에 딱 정권이 또 교체되면 네. 이 상황이 또 바뀐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럼 대단한 잠룡이 대권 주자가 있느냐 하면 뭐 이런 뭐 김무성도나 저 차기 대권에 관심 있다 그러고 김문수도 이제 지사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정몽준 의원은 뭐 이제 서울시장 후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잠룡 주자로 자꾸 키워주고 있고 이러면 이제 중진 원로 이제 대권 주자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새누리당이라는 집단이 이 야권 경험을 하면서나 집권 경험을 지금 2기 정부 하고 있으면서나 굉장히 똘똘 뭉쳐야 지킬 수 있구나. 왜냐하면 작년 1년 동안 그 특검 국면이라든가 이제 국가기관 대선 개입 국면을 보면서 사실은 그 다수 여당 안에도 합리주의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혁신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아무 말을 안 해. 난 그게 되게 신기한 거야. 기득권이라는 거 앞에서는 우리가 민주당 얘기도 했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그 기득권 핵심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이라도 더 하구나. 찐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만에 하나 절반의 내각제나 이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라고 부르는데 네. 프랑스식으로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정말 장기 집권이 가능해져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로는 뭐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영구 집권은 없겠지만 장기 집권이 10년, 20년 정도 이 기조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국민 의식이 정말 하나 이제 배태된 행동으로서의 이제 자기 검열, 그 다음에 이제 넘지 않아야 되는 선에 대한 이 파블로프계의 이 반사신경에 대한 훈련,
정말 건드리면은 이 전기 충격을 받게 되면 요 밖으로 나가면 경을 치는구나. 이렇게 이제 테두리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헌법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역사의 퇴행을 이제 어떻게 지켜보고 근데 어떻게 막을 거냐. 영구집권까지 가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럴 수 있는 모델이 있어요. 바로 옆 나라에 또 친하잖아요, 그 나라랑. 우리가 그 자민당. 예. 사실은 전후에 지금 뭐 60년이 넘었는데 자민당 계속 집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그 사이에 만에 하나 대연정으로 무라야마 총리가 한번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 위안부 할머니 손잡고 무라야마 담화가 고노다마보다 더 이제 적극적인 이 전쟁 사주를 했단 말이죠. 그분이 사회당 당수였어. 근데 특이하게도 95년에 이제 총리를 지낸 거야. 근데 정의당 초청으로 왔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죠. 근데 대통령이 무라야마 전 총리랑 만나서 위안부 문제, 일본 아베 정권의 우익화에 대한 걱정 이런 걸 하면은 그림도 좋은데 왜 안 만나지? 그러니까 아니 사회당도 와야 돼 버렸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잠깐 보면, 예. 자민당이 60년 동안 계속 집권한 건 아니다. 틈새도 있었다. 그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뭐 그런 건 생략하고 그것도 좀 내용이 좀 생각해 볼 게 많은데 실제로 그 일본의 참여연이라든가 중의원 같은 경우는 세습으로 해요, 보통. 맞아요. 가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가문이 아직 다양하게 존재하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그 일본 귀족, 화족이라고 하는데 귀족하고 이제 평민 이렇게 계층이 나눠지는데 지금 평화헌법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55년 체제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평등 사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인 질서 자체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또 일본 그 사회당 무라야마가 이제 최초로 그 정권 교체에 성공했었죠. 그랬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맞아요. 그 사람들 또한 그 일본의 사회당이 실제로 그 사회당이냐 이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는 민주주의다. 이게 되게 독특한 체제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 정부가 일본 체제를 모델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폐하 아버님께서 유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메이지에 예. 대한 그리움으로 이제 똑같은 체제 간 거잖아요. 뭐 예전에 우리 닥터강이 뭐 만주국 모델을 그렇죠. 그대로 옮겨놓은 거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폐하께서도 일본 모델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민당의 이 성공 모델. 예. 사실은 이제 자민당과 또 유사한 형태의 정당이잖아요. 새누리당이 3당 합당으로 탄생을 한 거고. 그동안에 선거한답시고 전국 돌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손도 잡아줘야 되고. 그 자민당이 또 비슷하게 민자당이었던 시절도 있었지. 말만 앞뒤로 바꿔서. 네. 이왕 앉았으니 쭉 눌러 앉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시겠죠. 오히려 그래서 아무튼 뭐 끝났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종박방송합니다. 끝. 끝이에요. 이제 이런 거.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끝. 애청자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 청취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예. 근데 어떻게 해? 구역질 나서 어떻게 해? 다음 주부터. 토할 거예요,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이게 예방 주사다 생각하시고. 당황하지 않고 꾹 참고 버틴다. 예. 그러니까 뭐 시즌 5는 그 저기로 하죠. 뭐 겨울왕국에서 살아남는 법. 예, 무조건 빤다. 그렇죠. 맘모스 잡는 법 예. 이런 거. 혀가 닳도록. 일단 그 우리 스튜디오에 무궁화하고 그렇죠. 폐하 사진을 좀 걸어. 그렇죠. 초상화. 그럼요. 아니 사진 3개를 걸어야 돼요. 왜요? 예? 보통 마사오 가카하고. 예, 그렇게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가면은 사진 2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여사님하고. 유 여사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하나가 이제 더 생겨야 됩니다. 안전빵으로 일단은 네, 그런 걸 3개. 깔아놓고. 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아는 분 우리 당원이에요, 당원. 아는 분은 상가집에 갔었는데 그 상가집이 구미였었어요, 구미. 구미에서도 또 박정희 또 성골. 선산을 가는데 선산 장례식장인데 뭐 이게 선산 뭐 그 구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장례식장이에요. 갔는데 되게 너무 웃긴 게 기둥마다 박정희 사진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주인 그 장례식장 사장이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뭐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최소한 구미에서는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장사가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거는 저 우리 일배우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반신반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 활동입니다.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왜 웃겨?
갑자기 감동의 물결이 가슴에 몰려오는데 그게 왜 웃겨? 종박 방송 준비하는 우리 다음 주부터 합시다. 우리도 양심이 있잖아. 그래갖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기둥마다 있는데 그 이제 그 상주가 그 당원이에요. 통합진보당 당원이니까 열받아고 다 떼었죠. 손님들 오기 전에. 또. 다 떼었는데 하나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네, 그거는 왜 저걸 왜 안 떼었냐니까 저건 도저히 폰트 다 해놔가지고 도저히 못 띄겠다고. 근데 바로 밑에 그 이제 근조환이 이석기현이 아니 김재현 의원 누구 오병윤 의원 쫙 보내놓은 게 같이 이렇게 한 눈에 쫙 들어오는데 너무 진짜 그거를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찍어서 작품이네 그거. 페북에 올렸으면 대박인데. 아니 근데 상가집에서 왜냐면 이런 의원들이 마사오 가카를 높이 모시고 있다. 이렇게 이제 했다. 진짜 찍고 싶었는데 상가집에서 찍기가 좀 얘는 아닌 것 같고 도찰. 좀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참, 나라가. 근데 이제 점점 어쨌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저는. 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애향단 청소도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국기 개양식, 국기 하양식. 교련 이제 다시. 교련돼야 돼. 국민 행동 지침 그래서 70년대 한 18년 동안 유행했던 아이템을 깨알같이 뽑아서 매주 하나씩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럼 저기 우리 닥터강이 그 우리 위대한 70년대 국가 부흥의 그 위대한 시대 한 꼭지를 맡아서 그때를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줘요. 그렇구나. 집대성에서 집대성에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침 6시에 빗자루 들고 초등학교 가서. 그렇죠. 새마을로 대단했잖아요. 네, 시작하기 전에 푹 막 치면서 뚝뚝뚝뚝뚝뚝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런 것도 하고. 그래 목소리 어울리겠다. 그거 우리 일병님이 오프닝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녹음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 해야 되는 건가? 해야죠. 국민을 해야지. 애국가는 기준이에요. 종북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시기. 다음 주부터 저는 이 뉴스를 바꿀게요. 대한뉴스로 바꿀게요. 좋아요, 그런 거. 폐하뉴스 하세요. 폐하뉴스. 폐하뉴스 이렇게. 좋아요. 근데 그 폐하보다는요, 이제는 우리가 폐하는 건 좀 비꼬는 거였잖아요. 여기가 왕국이냐, 뭐 이렇게 독재다, 뭐 이렇게 비꼬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폐하께서 좋아하시는 호칭은 누나인 것 같아요. 누나 뉴스.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언니 이렇게 콧소리로. 아니 다음 주에도 나오려고? 왜 저래? 누나 뉴스. 당신 종박방송에서 척결 1호야. 왜요? 얼마나 우리 폐하께서 싫어하는데. 왜요? 아니 다음 주에 그냥 개명하고 와요. 그러든지. 성전환. 언니 저 정수조예요. 뭐 이렇게 해봐. 정수조. 정수조 좋다. 정수조. 정수조 좋네. 요정스 마사오로. 뭐 여러 가지로 바꿔보자. 또 있잖아요. 정씨 중에 또 유명한 분 있잖아요. 누구 있어? 70년대. 70년대. 인숙 씨. 정인숙. 그러면은 뭐 어떻게 불러야 돼요? 촌수가 족보가 이상해지잖아요. 좀 복잡해지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오늘이 이거 시즌 4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뭐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끝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요정이 몰랐어요. 아니 그리고 다음 주에 혹시 뭐 더 하게 되면 번외편으로 가는 거고.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아유. 저 오늘부터 결심을 했어요. 빨리 체인지하겠다. 빨리 한다. 하루라도 빨리. 판결문이 너무 무시무시해. 그리고 시즌5 하면서 그 옛날 그 허접한 방송들 그거 싹 내리면 안 돼요? 내릴까요? 다 삭제. 싹 지웠으면 좋겠어, 나. 그 증거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불안해, 왠지. 아무리 해도. 이게 최소한 수백만 명 폰에 저장돼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나요, 그거? 바이러스를 어떻게 깔 방법이 없나? 농협처럼 해킹해야지. 우리가 안 했다고 오게하죠. 우리가 목소리 아니라, 목소리 꼭지털. 꼭지털을 잡아라. 네? 저 꼭지털이 총책이다. 전 꼭지털인데요. 일단 해시값이 다르다고 우기고. 해시값이 다르다. 좋네. 네. 간단해. 근데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맞아. 조작하고 위조하면 올려치기 당하는데. 예. 그냥 우리가 했어요.
그냥 이실직고하고 2년 덜 받는 게 나아. 반성문 쓰세요. 반성문 쓰고 2년 덜 받는. 잘못해서 무릎 빡 꿇는 게 쿨해요. 아, 우리 옛날에 그거 했었잖아. 뭐 반성의 시간 했나 우리가? 참회의 시간. 참회의 시간. 아, 그거를 다음 주에 그거부터 해야 돼. 첫 방송을 참회의 시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종 치면서 예. 쨍. 그동안 우리가 한 모든 그 불온한 다음 짓거리들. 주에 일배 형이 참회식을 준비해서 이 시즌 5 시작은 참회식으로 뭐냐면 행동대장은 우리 다 목욕제기 하고 모여서 행동대장이 대돌에 머리를 3번 찍어서 피를 내요. 아니면 대돌을 깨든가. 대돌을 깨든가 격파하든가. 아니 저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해서라도 폐하의 마음에만 든다면 먼저 뭐든 하겠습니다. 뭐, 먼저 한 108배 정도는 해줘야죠 기본적으로다가. 해골이 100토가 되더라도. 이 김재원 의원의 김무성 의원에 대한 그 3호곡 있잖아요. 최소 그거 이상은 돼야. 아, 그럼. 형님. 어떻게 하면 누님 마음에 들까? 그 이상은 해야지. 아, 또 억울합니다. 또 이게 제 유행 아니에요. 누님 억울합니다. 아, 좋네 이거. 아니 안 좋다니까. 아, 왜? 억울합니다는 부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인 인정. 아, 일단 먼저 그 다음에 인정을 해라. 참회. 음. 그리고 개과천선에 이제 도를 보여야지. 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누님 스타일상. 왜냐면 인정할 거 딱 인정하고. 이게 또 찌질하게 막 부인하고 이러면은 또 세게 혼날 것 같아. 자신의 억울함은 호소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누나에 대한 원망을 해서는 안 무슨 돼요. 위화도 해군처럼 우리는 좀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이 차별화돼야 되니까. 우리 인사동 해군. 우리는 저 회박 이런 걸로. 아, 회박. 박으로 회귀했다. 회박. 다른 인사- 길을 가고 있었으나 박으로 회귀했다. 회박. 아니 그냥 노골적으로 옛날 이름 있잖아요. QK 뭐 이런 거. 퀸즈나이트의 부활. 다음 주 그거네. 1화는 퀸즈나이트의 부활이네. 우리 인형의 기사지 인형의 기사. 퀸즈나이트. 토이 노래지. 그거 좀 틀어주고. 네,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퀸즈나이트. 아 이거 빨리 변신해야 됩니다. 빨리. 네,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제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행동대장은 이미 정신 자세가 틀렸어.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는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자연히 끌리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거든. 이게 왜 생존을 위한 선택이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가중 처벌이라니까 지금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돌아가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이제서야 얘기지만 원래 난 폐하가 좋았어. 퀸즈나이트. 네. 아, 네. 오늘 토끼가 뿔났다 편을 아, 저 함께 토끼뿔 얘기를 많이 못했네. 하셨습니다. 네, 그 뭐 진짜. 있죠? 아, 그 제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 아, 예. 아, 얘기해 주세요. 다 알아요. 예. 다 이석기 알지. 혹시 의원 모르실까봐. 예. 설마. 설마? 최후 진술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주장은 토끼에 뿔이 났다고 하는 토끼에서 풀을 찾는 풀을 찾는 격이다. 음.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뿔 나왔네요. 네, 네. 그런. 아니 의미에서. 이석기 의원이 순진하셨다. 네. 왜냐하면 토끼는 간도 뺐다 넣었다 하는 동물이거든요. 뿔도 붙였다 띄웠다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재판부가 뿔난 토끼를 가져온 거죠. 그럼 예. 그럼요. 유니콘도 실제 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최후 진술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나 봐요. 재판부가. 아, 사실 뿔이 유니콘하고요. 봉황새는요. 1960년대 이전까지는요. 그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오염 때문에 멸종된 거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천연기념. 아, 끝까지 싸구려로 가. 씨. 네, 아무튼 토끼가 뿔났다 편 함께 하셨습니다. 아, 토끼가 좋든 싫든 그건 상관없어요. 토끼가 어떻게 뿔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도 소용없습니다. 본드로 만들어서 붙이든 풀로 붙이든 말든 어쨌건 토끼 머리 위에 뿔을 만들어 붙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붙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여왕님과 기사들이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건 정말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땅에서 99%의 이야기를 하는 누구든 실체를 알 수 없는 누구라도 바로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노동권도 인권도 역사도 얘기조차 꺼낼 수 없는 불모지가 될지 모릅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왕님과 삼권통일국의 진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원래 토끼 싫어했어요. 라든지 나도 뿔란을 원래 싫어해요. 라든지 음향 효과 좀 넣어. 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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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 뿔 있었어요. 저 뿔 있어요. 반성문 염소야, 쓰고 염소. 끝 하실 건가요? 하지만 이럴 줄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더 심했던 혹한도 겪어냈던 우리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토끼 머리에 붙은 가짜 뿔을 떼어내고 뿔 만들기 아주 좋아하시는 분께 올인 한아름 안겨드려야죠. 2월 17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오빠들 시즌4 한다고 임시정부라고 난리를 치더니 갈수록 가관이죠. 우리가 세상을 몰랐어. 겁대가리 없이 임시정부를. 그게 아니고 감히 내란을. 나의 참회는 중간 어디서부턴가 애로가 사라졌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한 살 더 먹어서 성욕이 좀 감퇴한 걸로 이해해 주세요. 이제 이 겨울왕국에서 살아남는 방법 본격적으로 시즌5에서 종박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정수조로 만나요. JBS. 사실은 좋구나, 지금. 야, 우리 신분 다 털고, 제2의 삶을 사는 거야. 참회 시간 다 준비해오세요. 임시정부? 네. 저는 10시간만 좀 시간 보자겠어요. 참여할 게 많아서. 임시정부는 좌경맹동주의였던 거죠. 아, 맞아. 아, 그런 걸 자국면동주의라고 하는 거야. 참여한 거야. 끝. 됐어. 끝.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밤새 내렸던 빗물